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 이야기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 1억 만들기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1억이라는 돈을 만드는 거에 목표를 많이 두시더라고요. 이 목표를 두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꼭 1억일 필요는 없죠.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2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1억이라는 이 억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1억 만들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 뭐 1억을 만들면 10억은 뭐 더 쉽다 이런 얘기 많이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뜬금없지만 제 채널의 배너입니다. 제 채널의 배너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경제적 경험은 지식보다 높은 지혜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자, 지식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유튜브를 보시거나 책을 읽거나 또 조언을 듣거나 정말 많은 TV를 보거나 정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혜가 지식보다 높은 지혜라고 하는 게 지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1억에서 10억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A라는 방법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고 C라는 방법도 있고 D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방법으로 1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10억을 가냐 못 가냐의 문제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이 10억까지 갈 수 있느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1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방법이라는 내용인데요. 10억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영상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채널인데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독자가 31명의 고마운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동영상 7개고 지금 이번이 8개째인데 말 나온 김에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또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좀 지루하실 텐데 그래도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통계청에서 작성한 건데 23년 3월 말 기준 순자산 보유액입니다. 순자산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대출이 7억이다 그러면 3억이 순자산인 거죠. 자, 그러면 순자산은 대부분 아실 테니까 이게 국가 통계인데 우리가 유튜브나 SNS, 저는 SNS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데서 보시면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1억 미만인 가구가 29.6%입니다. 여기 보시면 0원에서 1억 미만을 보면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29.6%의 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죠. 우리가 길에서 만나거나 보시는 분 100개의 가구 중에 29가구, 약 30세대 정도는 실제 1억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3억, 여기서 더 보죠. 3억 미만 가구는 57.5%입니다. 과반이 넘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보는 또 100가구 중에 거의 57, 8가구는 3억이 없습니다. 순자산이. 그런데 우리는 쉽게 1억을 모아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0억까지 갈 수 있다라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 정말 쉽게 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억 이상인 분은 10.3%예요.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10가구 정도만이 10억 이상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1억까지 29.6%죠.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1억 미만이지만 29.6%가 넘는 약 30%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여기까지 유튜브나 뭐 다른 책 같은 데 보면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여기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못 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과반이 넘는 분들이 3억 미만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3억 이상으로 가신 분들은 점점 줄어서 10억 이상이 되는 분은 실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한 명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형, 나 정말 열심히 모아서 3년 6개월, 3년 반 만에 1억을 모았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7, 8개월 정도? 그냥 이 모으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아끼고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도 고민하면서 모았었는데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7, 8개월 동안 그냥 좀 쓰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했더니 남은 돈이 약 한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1억을 모았는데 다시 거기서 7, 8개월이 지나니 남은 게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1억을 모았으면 다시 2억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1억까지 모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방법을 써서 1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2억이 되고 3억이 되려고 하면 기간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또 몇 년, 3년 해도 6년, 7년이죠. 이 기간 동안 이 소비를 극도로 줄이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 모인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막상 모았지만 목표가 1억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써서 2천만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 친구는 다시 1억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이상의 것을 가는 10억이라고 많이들 요즘 하는 여기까지 가는 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건데요. 간단합니다. 1억을 감에 있어서 1억이 첫 번째 정리하면 1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1억은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으로 가야 되죠. 과정. 1억까지 가는 과정,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억을 만드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대부분 1억까지는 소비를 줄이고 이걸 바탕으로 저축을 극단적으로 높여서 1억을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억은 시간의 문제이지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 우리가 하는 목표가 될 수 있고 많이들 얘기하는 10억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 방식으로는 저는 거의 힘들다 혹은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투자라는 부분이죠.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히 투자라는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라는 부분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혹은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손실이 나면 1억을 만드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겠죠. 수익이 나면 그 기간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연연해 하면 안 됩니다. 1억까지 만드는 과정은 손실이 나는 수많은 경험을 해보고 수익이 나는 수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손실을 계속 줄여가는 요거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이걸 배우지 않고 그냥 단순히 1억만 만든다면 그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더 큰 돈이 됐을 때 생기는 손실이 두려워서 더 이상 투자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모으는 과정은 첫 번째 소비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서 줄여가고 두 번째 저축을 늘려가고
그리고 세 번째 투자라는 부분을 플러스 시켜서 이 세 개를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1억이 달성되고 나서 소비, 저축, 투자에서 1억이란 돈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인 2억,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나요? 다음 단계인 2억을 갈 때, 내 소비는 어떻게 조절을 하고, 저축은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며,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선택.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정확한 노하우와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있으면 1억이 되고 나서 소비를 그간 너무 줄였더라도, 너무 줄인 게 힘들었더라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약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인 다음에 저축과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이 부분을 상쇄할 수도 있는 어떠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2억을 갈 수 있고, 2억이 되면 다시 또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시 3억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래서 실제 1억을 갈 때까지는 정말 중요한 게 방법인 거죠. 방법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간다면 1억 시간의 문제이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더 생각을 해보고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를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처음에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는 소비는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줄이는 것 플러스 항상 중요한 거는 투자라는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투자는 처음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당주든 성장주든 뭐 펀드든 ETF든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가 최고라고 말씀 못 드려요. 부동산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돈이 좀 많이 들죠.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다 해보세요. 조금 전체 내가 한 달에 모으는 돈이 100이라면 100만 원이 아니고 100이라는 돈이라면 이 중에 저는 적어도 30% 적으면 20% 정도는 분명히 투자에 포트폴리오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적일 때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고 실패하면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렇더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배당주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성장 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펀드 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ETF로 가보기도 하고 이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맞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다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1억 만들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1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1억이 목표가 되면 결과적으로 1억을 만들고 나서 현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억을 만들 때까지 끊임없이 본인과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투자 방식은 다 달라요. 누구는 어떤 A란 게 좋고 누구는 B가 좋고 누구는 C가 좋고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끊임없이 자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보면 기본 베이스가 되는 소비라든가 저축이 기본적으로 받쳐있는 상황에서 이 1억까지 가는 동안에 했던 포트폴리오의 구성 그리고 투자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 다음 2억, 3억, 4억이 갈 수 있는 거죠. 좀 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1억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극단적인 소비의 절약과 또 극단적인 저축량의 증가 단순 이것만으로는 더 크게 갈 수 없다. 분명히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부분을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고 그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는 나에게 가장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진행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